안녕하세요. 목동생 소나무 한자입니다. 한자로 배우는 세상, 이번 주는 선거를 치르며 배우는 단어들입니다. 찐이야 2번 완전 찐이야 2번 진짜가 선거가 다가오면 길에서 이런 선거 유세 차량이나 사람들을 자주 보게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거 유세라는 말을 잘 몰라서 선거 광고한다, 선전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정확한 표현은 선거 유세입니다. 논류, 달랠새. 이 논유자는 우리가 유람선을 타다, 유람하다 이런 때 쓰는 논유자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닌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 설자는 한자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말씀설이라고 알고 있죠. 대부분 말씀설로 쓰여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랠새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선거, 유세, 여기저기를 다니며 사람들을 달래서 내 편으로 만든다 이런 뜻이죠. 후보자가 자기 공약이나 주장을 선전하며 다니는 일을 선거, 유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이번 선거는 특별한 선거였어요. 만 18세 유권자가 첫 투표를 하였습니다. 지난번 선거까지는 만 19세 이상이었는데 선거법이 바뀌어서 올해 처음으로 만 18세 이상, 그러니까 올해 선거는 2002년 4월 16일 이전 사람들이 투표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거 연령이 낮아서 첫 투표를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표시 많이 보죠? 이 표시를 기표도구라고 하는데요. 기록할 기, 표표, 내 표를 기록하는 거죠. 이 기표 도구를 볼 때 선생님은 이 안에 이게 뭔가 궁금해졌어요. 자, 그런데 이 안에 글자는 원래는 이 기표 도구는 동그라미였다고 그래요. 이 안에 동그라미였었는데 동그라미는 투표를 찍고 접으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이렇게 인주가 묻어서 무효가 누군지 알 수 없어서 무효가 되기도 하였기 때문에 무효표를 막기 위해서 1994년부터 이 안에 이런 표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글자는 무슨 글자일까요? 이 글자는 한자로 점치다 할 때 점복자예요. 그러니까 점 치러 가서 내는 돈을 복채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이 점복자인데 이 투표도 미래를 예측하는 거고 이 점을 친다는 것도 미래를 알아보는 거여서 같은 약간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해서 재밌게 여겨졌습니다. 자, 이 글자는 점복자고요. 점복자 밑에 이렇게 들어가는 건 점칠 점자예요. 점칠 점도 되고 점령할 점자도 됩니다. 이번에는 민주선거의 4대 원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거나 또 아직 배우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 민주라는 말은 백성이 주인이죠. 그래서 민주선거, 백성이 주인인 민주선거에서 선거할 때 4대 원칙은 보통선거. 자, 18세 이상이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선거권을 갖는다 하는 보통선거의 원칙, 또 평등선거라 함은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한 표씩 평등하게 갖는다는 평등선거, 또 직접선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직접 선출해야 한다는 직접선거, 또 마지막으로 비밀선거의 원칙이 있어요. 자, 근데 비밀선거의 원칙은 누구를 찍었는지 비밀로 해야 되는데 요새 SNS에 자기를 드러내고 알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에 가서 투표를 하고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어서 고발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자, 이 4대 원칙을 몰랐던 거죠. 투표장 앞에서 인증샷은 괜찮은데요. 비밀선거의 원칙이기 때문에 투표용지를 들고 인증샷을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을 때 이번 선거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길 사항은 무엇일까요? 항상 보면 공약입니다. 공약이란 그 후보자가 내가 이 후보와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에게 어떠어떠한 실행을 하겠다 하고 약속하는 공적인 약속을 공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후보자가 내세운 공약을 보고 공약을 판단해서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공정한 약속, 공약을 공약, 공평할 약, 맺을 약입니다. 자, 그럼 우리 맺을 약이 들어간 여러 가지 약속에 대해서 한번 보고 지나가요. 언약, 말씀언, 맺을 약, 말로 하는 약속, 사랑하는 남녀끼리 영원히 사랑하기로 언약하였다. 말로 하는 약속이죠. 선약, 먼저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 선약이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먼저 한 약속이 있어요. 이런 뜻이고요. 서약, 결혼 서약서 이렇게 얘기하죠. 맹세하며 절대로 변하지 말자고 하는 약속, 서약입니다. 그리고 살면서 많은 계약을 맺게 되는데요. 이 계약은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글로써 정하여 두는 약속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이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단어는 피선거권이라는 단어예요.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피선거권을 잘 모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피선거권의 정확한 의미, 피선거권과 선거인, 선거권과 선거인이 어떻게 다른지 정확한 의미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해요. 자, 글자는 이 힌트, 입을 피자에 있습니다. 이 글자는 입을 피 또는 당할 피라고 그래요. 어디 쓰이는 글자냐 하면 피해자죠. 해를 당한 자. 그러면 반대말 가해자. 해를 가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해를 입은 사람, 해를 당한 사람이죠. 그 피자입니다.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선거를 당할 권리예요. 선거를 당할 권리라고 표현하면 어색하지만 즉 후보로 나갈 수 있는, 선거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면 피선거인은 선거를 당하는 사람이란 뜻이니까 어색한 이 말이 아니라 피선거인은 후보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면 선거권은 피자가 안 들어왔으니까 선거를 여기 글자 잘못 나왔네요. 선거권이었습니다. 자, 선거권은 선거를 할 권리, 즉 후보를 뽑을 권리이죠. 선거인은 후보를 뽑는 사람입니다. 자, 선거권을 가진 자가 선거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피선거권의 이 피자, 당하다, 입다, 선거를 당하다,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어떤 거 무슨 범죄를 저질러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다 이런 말이 나온다면 선거권,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피자, 정확히 알아서 피선거권과 피선거인 잘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이 알면 보이는 세상입니다.